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이 된 할머니예요. 아니, 할머니라고 하니까 너무 늙은 것 같고, 그냥 이모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팔팔했어요. 35에 남편을 잃고 나서도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과부에 애 3명이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건설 현장 식당을 시작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큰딸이 11살, 둘째 아들이 9살, 막내 셋째가 6살이었을 때죠. 동네 아주머니가 언니, 건설 현장에서 밥 해줄 사람 구한다는데 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현장에 갔을 때가 생각나요. 남자들이 수십 명이나 되는데 저 혼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손톱에 흙이 끼고 기름 냄새가 옷에 벨 때까지 일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받는 돈으로 아이들 우유값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견딜만 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게 겨울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에도 현장에 나가야 했어요. 아이들은 집에 혼자 두고요. 큰딸한테 엄마가 일하러 가니까 동생들 잘 보고 있어. 엄마 올 때까지 문 절대 열어주면 안 돼라고 신신당부했죠. 그 어린 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라고 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아이들은 정말 각자 다른 성격이었어요. 큰딸은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웠어요.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동생들 밥 먹이고 씻기고 너무 일찍 철이 든 거죠. 그래서인지 성격이 좀 까칠하고 직설적이 되었어요. 엄마,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새 옷 입는데 우리는 왜 맨날 옆집 언니들이 입던 옷만 입어요? 라고 묻던 게 기억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옷 사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둘째 아들, 우리 장남은 참 순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모실게.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 라고 말하던 그 순수한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현장에서 돌아와서 피곤해하면 그 작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어요. 엄마, 아파요. 제가 호호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요. 막내는 워낙 어려서 기억을 별로 못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손이 많이 갔어요. 밤에 울면 달래고 아프면 업고 병원 가고. 그런데도 제가 현장 일은 빠질 수 없으니까 큰딸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몇 년을 살았어요.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도 닦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요.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라면서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고 말해줄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운명이 바뀐 건 제가 50 중반이 되었을 때예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집이 했는데 정말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것도 상상도 못할 큰 돈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건설 현장 식당은 그만두고 대신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경제신문도 읽고 증권 관련 책도 빌려서 봤어요. 제가 워낙 똑똑한 편이라서 금세 이해가 되더라고요. 첫 투자는 정기예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주식, 그리고 부동산까지. 운이 좋았는지 손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수익이 계속 늘어났죠. 사람들이 어머님은
정말 투자의 귀재시네요 라고 할 때면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는데 드디어 여유가 생긴 거죠. 아이들한테도 이제 걱정 마라. 엄마가 돈 걱정은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하고 싶은 일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큰딸 결혼할 때도 웨딩홀 잡아주고 신혼집 마련해주고 둘째 아들이 식당 차리고 싶다고 할 때도 선뜻 도와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어요. 은행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깜빡한다든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는다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은행에 갔는데 제가 어떤 적금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창구 직원이 어머님, 이 상품 작년에 가입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더 무서웠던 건 집에 와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평소에 익숙했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산도 예전처럼 빠르게 되지 않았어요. 설마 나한테 치매가 오는 건 아니겠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지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지갑을 냉장고에 넣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건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큰딸은 원래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는 성격인데 그날은 안부도 자세히 물어보고 건강은 어떤지 외롭지는 않은지까지 묻더라고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뭘 못하겠니?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감사했어요. 큰딸이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나? 며칠 후에 큰딸이 직접 찾아왔어요. 손에는 비싼 한우까지 들고 말이에요. 엄마, 요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주 와서 안부 확인하고 엄마 근처로 이사도 올 생각이에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생 강하기만 했던 큰딸이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큰딸은 평소에 엄마는 강하시니까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예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그래도 너도 바쁜데 괜찮겠어? 에이, 엄마. 내가 엄마 큰딸이잖아요. 당연히 모셔야지.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에 우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따라왔어요. 둘째 아들은 누나가 엄마 모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가까이 있어야죠라고 했고, 셋째, 막내도 우리도 엄마 근처로 갈게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동네에서 사니까 자주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큰딸은 이틀에 한 번씩은 와서 엄마, 오늘 뭐 드실래요? 마트에서 뭐 사다 드릴까요? 하면서 챙겨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은행 업무 같은 것도 복잡하잖아요? 아직 내가 못할 정도는 아니야. 물론이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같이 가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은행을 같이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갔을 때는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했어요. 창구 직원이 설명하는 금융상품 이야기가 예전만큼 확실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자율 계산도 머릿속에서 빨리 안 되고 만기일도 헷갈리고 그때 큰딸이 엄마, 이거 관리하는 거 힘들죠?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엄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도움을 받으니까 편한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할 정도가 되었나. 평생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해왔는데 이제는 딸한테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더 은행에 함께 갔어요. 갈 때마다 큰딸이 주도적으로 처리했어요. 엄마, 이거 사인해 주시면 돼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어느 날은 증권사에도 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해라고 의견을 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큰딸이 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복잡했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엄마, 뭔가 이상한 게 무슨 일이니? 누나가 엄마 모시고 은행이랑 증권사를 자주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둘째 아들이 큰딸을 의심하고 있구나. 무슨 소리야? 내 누나가 나를 도와주는 건데. 그게, 엄마, 누나가 예전에도 엄마 돈으로 투자했다가 손해본 적 있잖아요. 그때 엄마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다르다고. 하지만 둘째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딸을 믿어도 되는 걸까? 제가 정신이 흐릿한 틈을 타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딸인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큰딸이 은행에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할 때 그 서류가 정확히 뭐였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사인했던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며칠 후에는 셋째 아들도 왔어요. 엄마, 형이 걱정하길래 저도 한번 확인차 왔어요. 누나가 엄마 재산 관리 도와드린다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냐 안 괜찮냐?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 누나 혼자 너무 큰 책임을 지는 건 아닌가 해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점점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큰딸이 저를 순수하게 도우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그 다음 날 큰딸이 또 왔어요. 엄마, 오늘 은행 가실 거 맞죠? 하더라고요. 갑자기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오늘 뭐 하러 가는 거였지? 엄마, 정기예금 만료되는 거 처리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저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도 이상했어요. 직원이 어머님께서 지난번에 요청하신 대로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제가 언제 뭘 요청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큰딸이 엄마가 요즘 깜빡하시는 게 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언제부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살 가득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눈가의 주름, 입가의 주름. 그리고 예전처럼 번뜩이지 않는 눈빛. 아, 내가 정말 늙었구나. 이제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날 밤 정말 괴로웠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서로를 의심하면서 말이에요. 둘째, 셋째는 큰딸을 의심하고 큰딸은 동생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서러워하고 이게 다 제가 흐릿해져서 생긴 일인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차라리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편할까?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평생 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비참한 마음이 드는 게 너무 슬펐어요. 다음 날 오후 큰딸과 둘째 아들이 함께 왔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 누나가 엄마 재산 관리를 혼자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큰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뭐야?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엄마 돈을 노렸다고. 엄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얼굴이 빨개져 있는 큰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큰딸은 많이 흥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맨날 입으로만 효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엄마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 내가 혼자 엄마 모시고 병원도 가고 은행도 가고 다 했잖아. 누나가 갑자기 엄마한테 관심 보이니까 이상하잖아. 평소에는 명절에도 잘 안 왔으면서 둘째도 지지 않고 누나한테 말하는 표정이 험악해져서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엄마한테 관심 없었다고? 나도 그동안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잘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두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큰딸은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소리쳤어요. 너희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예전에 엄마 돈으로 투자 실패해서 엄마한테 상처드린 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둘째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상태가 지금 어떤데? 혼자서 다 처리하려고 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엄마 도와드리는 게 죄야? 듣고 있던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두 아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흐릿해져서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도 다 나 때문이지? 내가 예전처럼 정신이 멀쩡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큰딸이 급하게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고 서로 의심하는 거잖아. 그 순간
큰딸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가 왜 미안해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첫째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투자 실패해서 엄마한테 상처드린 것 때문에 죄송해서 그때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요. 밤새 한숨 쉬시는 소리 들었거든요. 아, 그때 일이었구나. 5년 전 딸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딸을 혼내기보다는 걱정이 더 컸는데 딸은 그걸 실망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동생이 오해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딸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졌어요. 어린 시절 넘어져서 울던 그 모습이 겹쳐 보였죠. 제 마음도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려왔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누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누나,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어요. 평소 자존심 강한 둘째가 이렇게 먼저 사과하다니. 나도 엄마 걱정되어서 그랬어.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누나를 의심한 건 아니야. 정말이야. 큰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 나도 요즘 엄마 상태 보면서 불안했거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나 봐. 두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둘째가 제게로 돌아서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우리 세 남매가 다 같이 의논해서 엄마를 보살필게.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고, 엄마도 더 안심하겠지? 그러자 큰딸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다 함께 하면 돼요. 둘째도 셋째도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변했죠. 아이들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고요.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얘들아. 엄마가 나이 들어서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서로 아껴주는 모습 보니 마음이 놓여.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모두 모여요. 처음에는 제 건강 상태나 생활비 관리 때문에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큰딸은 여전히 꼼꼼하게 가계부를 관리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아요. 둘째는 병원 진료 일정을 챙겨주고, 셋째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해서 갖다 주네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큰딸의 고민을 둘째가 들어주고, 둘째의 직장 스트레스를 셋째가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서러웠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의심하고 상처받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일이 없었다면 아이들 사이의 오해는 더 깊어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위기가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다시 화해했어요.
그리고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세 남매가 다 모여서 상의해요. 저도 치매 예방 운동도 하고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요즘은 일기도 써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꺼내 보려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일기를 쓰다 보니 오히려 기억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깜빡할 때도 있어요. 가습을 끄는 것도 있고, 약 먹는 시간도 헷갈리고.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마음만은 절대 흐릿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은 매일매일 더 선명해져요.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져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구나. 사실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 두려움도 견딜만해져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서 예전과 달라지시더라도 서로 의심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